오랜 전쟁과 부정부패, 군 내부에서의 갈등과 분열로 우크라이나 군대 기강과 전쟁에 대한 시민의식이 처참할 만큼 무너지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상황도 국력의 차이를 비교했을 때 전쟁 수행 여력이 나타나는 것 말고는 우크라이나보다 나을 것도 없을 만큼 러시아의 피로감도 임계점을 넘고 있습니다. 우러 전쟁은 지금 상당히 심각해요. 우리에게 직접적인 문제는 뭐 우크라이나 쇼핑몰에 대한 인권 문제 이런 게 아니죠. 그건 이제 이 지구에서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로서의 인권 문제로 심각성을 다투는 거고, 우리 국가 대한민국의 입장에서 보면 우러 전쟁 자체에 우리 뭐 산업이나 무역이나 뭐 에너지 수급이나 이런 영향은 사실 없어요. 거의 없어요. 근데 정말 심각한 문제가 있죠. 이 북한이 여기에 군사적으로 개입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게 무슨 문제가 되겠느냐. 여기서 전쟁을 연습하고 있는 거죠. 전쟁 기술을 습득하고 있는 거예요. 현대전에 대한. 이게 드론을 직접 운영을 하고, 이게 아마 4,500명 정도 될 거예요. 드론 운영병으로 지금 활동하고 있는 북한군이. 이게 전쟁 실습을, 현대전에 대한 전쟁 실습을 하고 있고, 파병에 대한 반대급부로 막대한 돈을 받기도 하지만 러시아가 북한의 무기들의 질적 향상을 지원해주고 있어요. 우리에게는 상당히 심각한 상황이죠. 이거 무척 심각한 거예요. 우리 안보 입장에서는 북한의 전력이 실질적으로 질적으로 상승되는, 뭐 탱크 몇 대가 늘어났다가 아니라 현대전에 대한 노하우를 습득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그 기회가 없는 거고, 전쟁 물자라든지 무기 질이라든지 이런 건 비교할 수가 없어요, 북한하고. 그런데 북한의 미사일, 방사포 이런 이제 정확성들이 있잖아요. 질적으로 향상이 되면 결국에 그 피해를 우리가 봐야 되잖아요, 유사시에. 그러니까 이건 그냥 넘어갈 문제가 아닌 것이죠, 우리 입장에서는. 상당히 심각하죠.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 이 북한군에 대해서. 북한군이 러시아를 지원해서 직접 참전하고 있는 이 모습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하나? 참전을 해야 될까? 아니면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지원해서 우회적으로 불만을 표시해야 되나? 참 딜레마죠, 이게. 우크라이나도 이런 점을 노리고, 유로존도 미국도 마찬가지인데,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지원해라. 병력까지는 뭐 지원하지 않더라도 무기는 지원해달라라고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아무튼 이 우러 전쟁은 우리가 계속해서 거절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좀 딜레마죠. 한편으로는 우리도 현대전을 습득해야 되지 않느냐. 지금은 이제 국정원이라든지 군 관계자들이 일부 파견이 돼서 계속해서 관련 정보라든지 이 군사 전쟁과 관련된 정보를 지금 수집하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이 직접 관여하는 거와 제3자적 입장에서 정보 수집하는 거와 이건 좀 많은 차이가 있잖아요. 지금 북한은 직접 전쟁 수행을 하면서 익히고 있는 거니까. 이게 우리 안보에는 이게 상당히 심각하다는 거죠, 이 부분이. 이거를 그냥 나몰라라 하기에는 좀 많이 심각한 거예요. 많이. 이 북한군이 지금 한 7, 8천 명 가 있잖아요. 근데 그 수가 북한으로 돌아오면 다시 실전 배치될 것이고, 그 노하우를 북한 병사들이 다 습득을 할 거란 말이죠.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이 부분이. 우리가 유사시 상황이 되어 있을 때 실전에서 얻은 것을 적용할 수 있느냐. 우리는 그런 실전 경험을 지금 가질 수가 없으니까. 우리 안보에는 심각한 위협을 러시아하고 북한이 합작해서 주고 있는 거예요. 반면에 또 러시아가 우리에게는 경고를 하고 있는 상황이죠. 한국하고 좋은 관계를 언제든 가지려는 희망이 있다. 우리는 대한민국을 적대시할 생각이 없다. 그러니까 우크라이나에 지원하는 건 하지 마라. 이게 마지노선이다. 이런 경고를 지금 계속 하고 있어요. 러시아의 병력 부족 현상이라든지 이런 거 이해는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직접 우리가 안보 위협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되니까 이게 좀 엇박자가 나는 거죠. 뭐 러시아하고 향 관계를 위해서 무작정 침묵해야 된다. 이것도 지금은 논리가 안 맞아요, 이런 식이면. 북한군의 전력은 당연히 상승을 하겠죠. 당연히 상승을 해요. 북한군의 무기,
미사일이든 방사포든 이게 정확성이라든지 사거리라든지 이런 게 모두 향상이 되면 우리는 직접적인 피해자가 되는 거잖아요. 그 러시아를 의식해서 우리는 계속 지켜만 봐야 되나 이런 딜레마에 지금 빠져 있는 상태예요. 우리 입장은. 그럼 우크라이나에 직접 참전하거나 무기 지원을 해야 되느냐? 이게 도돌이표죠. 이게 도돌이표. 그 이재명 대통령 지금 고민이 많을 거다. 한국이 러우 전쟁에 관여하게 될 때 그 이야기를 할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딜레마에 빠진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북미 대화 추진은 불가능해지죠. 최근에 바람이 제대로 불기 시작했는데 이제야 남북 문제에서 훈풍이 좀 불어올까 하는데 이게 물거품이 될 가능성이 엄청 커지게 되는 거예요. 남북화의 가능성도 당연히 멀어지겠죠. 이것도 지금 가능성이 조금씩 커지고 있는데 그리고 우크라이나에 우리 병사를 보내고 무기를 지원하고 그럼 그곳에서 이 남북이 군사적으로 직접 충돌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남북한 때문에 장기전이 될 수 있는 더 전쟁이 길어질 수 있는 뭐 직접 병사를 파견할 일은 없겠지만 블랙홀로 빠질 수 있어요. 무기 지원만 한다고 하더라도 블랙홀로. 지금은 지원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니까 거절하기가 쉬운데 일단 지원이 시작되게 되면 그러지 않아도 미국, 유로존 할 것 없이 대한민국에 지원하라고 압박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제 지원을 한번 하게 되면 진짜 블랙홀이 되는 거죠. 한러 관계는 회복이 불가능한 상태에 빠질 수 있어요. 나중에 전쟁이 끝나더라도 물론 불가능하다라는 얘기는 그 자체가 말이 안 돼요. 적이나 아군이나 언제든지 뒤바뀔 수 있고 필요에 따라서 그럼에도 이전의 한러 관계로 회복하는 것은 진짜 불가능해질 수 있어요. 어찌됐든 러시아 입장에서는 적대국으로 우리가 자리매김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서유럽하고 우리하고는 관계가 많이 다르잖아요. 러시아하고 직접 국경을 맞대고 있는 유럽 국가들의 입장은 러시아가 이해할 수 있어요. 자신들을 위협으로 본다는 것을. 그런데 우리나라는 지금 10,000km도 넘게 떨어져 있는 나라에서 무슨 위협을 받는다고 무기를 보내느냐. 니네가 무슨 피해가 있다고. 북한군 얘기를 꺼낼 수도 있는데 그렇다고 그것하고 무기를 지원하는 거는 또 별개의 상황으로. 그러면 한중일러가 부딪히고 있는 이 동아시아 상황, 이 안보 상황이 상당히 먹구름을 끼게 되고 이 미묘한 관계를 갖고 있잖아요. 일본에 대해서는 한일 간의 갈등이 있을 때 러시아가 우리나라 편을 들어요. 거의 일방적으로 우리나라 편을 들고 있어요. 러시아는. 또 한일 관계에 있어서 중국은 좀 애매한 태도를 취하죠. 애매한 태도. 이게 우리의 입장을 맞다 이렇게 두둔한 것도 거의 없어요. 그냥 침묵하거나 외면하거나. 그런데 어떤 보복을 하거나 이런 거 할 때는 우리가 1순위가 되어 있는 그런 상태죠. 일본 입장에서 보면 러시아하고 한국하고 관계가 돈독하기 때문에 이게 부담이에요. 일본 입장에서는. 그런 상황에서 중국하고 한국하고 또 밀착을 한다. 그럼 일본은 참 견디기가 어렵게 되죠. 그렇게 되면. 이게 이 한중일러의 미묘한 관계 때문에 이 구도가 지금 유지되는 게 우리에게는 국익관점에서 유리하거든요. 이런 미묘한 관계가 균형을 유지해서 가는 게 우리나라가 이런 관계를 효과적으로 관리만 제대로 할 수 있으면 이 동아시아에서 상당히 유리한 고지를 가지고 외교적 이점을 많이 얻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중 한 축인 러시아가 우리하고 멀어진다 라고 하면 잃을 게 많아지죠. 그리고 우리와 멀어지면 대신에 북한을 지원하는 러시아 입장에서 부담이 없어져요. 그렇게 되면. 그럼 북한에게서 얻어먹을 것은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이 적대화돼 있다 라고 하면 당장에 이제 러시아에게서 위협 세력이 되잖아요. 우리나라가. 그럼 북한을 지원할 수밖에 없는 구도가 되는 거죠. 전쟁이 끝난 뒤에도. 그래서 이 우러 전쟁에 우리가 관여하는 부분은 단순하지가 않다. 참 우리 안보에 지금 위협을 주고 있는 상황임에도
북한군이 거기 가서 실전 능력을 익히고 북한군의 무기를 질적으로 러시아의 도움으로 향상을 시키고 있음에도 우리나라는 참 여러 가지 복잡단단한 이 상황에 잘 대처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거예요. 이 우러 전쟁에 대한 한국 관여는 미국하고 유럽이 모두 원하고 있어요. 우크라이나는 뭐 말할 것도 없죠. 다른 나라에서 보는 지금 현재 대한민국은 어떠냐? 무기 생산이 가장 활발한 나라, 대량으로 찍어내다시피 할 수 있는 나라, 재래식 무기들 얘기하는 거예요. 또 대량으로 지원이 가능한 나라. 좋게 얘기하면 그렇게 표현이 되는데, 근데 무역을 하지 않으면 또 먹고 살 수 없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 약점을 빌미로 동네 북이 돼 진짜 호구가 될 가능성이 커지는 거예요. 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우리가 관여를 하게 되면. 그래서 이 우러 전쟁에 대한 이제 정리를 해볼게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 이 우러 전쟁에 대해서. 이 북한군이 참전해서 전력 상승하는 것은 우리에게 위협이다. 이거는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이제 무기 지원은 계속 하지 않되 실전에 버금가는 훈련이 필요해요. 어정쩡한 훈련이 아니라 실전에 버금가는 훈련을 해야만 돼요. 이걸 극복하기 위해서는 이 군수물자 지원에 대해서는 여지를 남기지 말고 불가통보를 할 필요가 있다. 명확하게. 우크라이나와 외교가 다소 불편해지더라도 지금도 사실 많이 불편해요. 근데 불편해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그게 강대국이 가지고 있는 장점이에요. 우리는 우크라이나에 비해서 월등한 강대국이에요. 산업이나 군사적이나 모든 부분에서. 영토만 우크라이나가 우리보다 엄청나게 크지 뭐 직접 부딪힐 일도 사실 없지만 항상 필요한 건 우크라이나죠. 대한민국이 필요한 건. 그러니까 외교적으로 불편하다고 하더라도 관계 개선은 우리가 맘먹기에 따라서 언제든지 가능한 상태다. 불가통보를 할 필요가 있다. 명확하게. 이거는 러시아와의 관계에서도 그렇지만 미국이나 서유럽, 이 유로존에 보내는 신호 이것도 분명해진다. 그러면 오히려 우리나라의 외교지형이 한결 편안해진다라는 거예요. 이 여지를 없애주는 것이. 우크라이나의 전후 복구 사업 욕심이 날 수 있죠. 많이 부서졌으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미 이 부분에 대한 거는 미국하고 유럽이 다 선점을 한 상태예요. 이 부분은. 이 미래에 관한 이 부분에서는 미국하고는 이미 뭐 계약이 되어 있고요. 자원 포함해서. 그리고 이 서유럽 국가들이 선점을 할 수밖에 없어요. 미국하고 함께. 왜냐하면 그 많은 지원을 했잖아요. 돈 지원하고 무기 지원하고. 그러니까 우크라이나는 아마 조금 과장하면 한 100년 동안은 이 미국하고 유럽 국가들에게 모든 걸 수탈당할 거예요. 어쩌면. 그래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이 전쟁이 끝난 뒤에 우리가 뭐 좀 얻어먹을 게 있느냐. 이 부분은 없진 않겠지만 기대를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지금 우크라이나의 태도를 보면 우리에게 기회를 줄 가능성도 없다. 그 고마운 것을 알 나라가 아닌 것으로 보인다. 설령 우리가 무기를 지원하거나 하더라도 고마움을 가질 만한 인식을 가지고 있지 않다. 그렇게 보여져요. 현재 우러 전쟁은 아주 뭐 난장판이죠. 따지고 보면 뭐 전쟁 자체가 난장판이지만 마지막 불꽃을 피우고 있는 모습이다. 마지막 불꽃. 그러니까 현재 지도상으로 보이는 그 러시아가 점령하고 있는 우크라이나 영토 20% 정도 이 상태로 해서 끝날 가능성이 매우 크다. 이제 실제 종전을 향해 가는 이 마지막 불꽃이다. 이게 어느 게 기점이 되느냐. 우크라이나 대선이 기점이 돼서 빠르게 정리될 수도 있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미국이나 우크라이나나 러시아나 유럽이나 할 것 없이 모두 한계 상황에 닥쳐 있어요. 이 전쟁을 지속하지 못하는 한계 상황. 그래서 종료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지금은 마지막 불꽃을 태우는 단계다. 그렇게 보여져요. 러시아 푸틴이 더 이상 곤경에 안 처하는 게 나올 수도 있어요. 세계 평화를 위해서는. 참 이런 얘기 하기는 좀 뭐한데 러시아 자체 내에서 어떤 뭐 혁명이나 쿠데타가 일어나서 푸틴이 실각하지 않는 한은 지금 상태에서는 우크라이나한테 참 미안한 얘기인데 빨리 정리되는 게
재개를 위해서는 필요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